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행복의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잃는 게 어떻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은 자아를 찾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를 잃는다. 자아 상실이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거, 길을 잃거나 정체성을 잃는 그런 부정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기쁨의 원천이라면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퍼즐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을 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연구자 앨리슨 고프닉이 제시한 두 가지 의식 개념인데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게 참 재밌는데 성인의 뇌랑 아이의 뇌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봐요. 성인은 마치 스포트라이트 같아요. 딱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과제에 빛을 집중적으로 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의식은 등불에 가깝습니다. 주변의 모든 걸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환하게 다 비추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등불 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 속에 있다, 세상의 일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때부터 나라는 중심 처리 시스템의 역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자아가 약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뇌 속에서 자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좀 파헤쳐 봐야 합니다.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말이 좀 어렵죠?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뇌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때 우리 뇌는 뭘 하냐?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바로 우리 뇌의 에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DMN이 진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스트레스 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라인에서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해요.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와서 걱정하죠. 거기다 옆 라인에서는 다른 사람이랑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 머릿속을 정말 복잡하고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만, 나를 잃는 경험? 그거 혹시 마약 같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중요한 오해라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둘 다 나라는 감각을 바꾸긴 하죠.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코카인 같은 약물은요, 도파민을 그냥 폭발시켜서 뇌의 보상회로를 거의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등불의식은 세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지각적 개방성의 결과물이거든요. 오히려 뇌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 에고가 조용해진 상태라는 게 뭐 엄청나게 특별하고 희귀한 경험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어디서 경험했냐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거대한 산 앞에 서 있거나 깊고 고요한 숲속을 걷고 있을 때 그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나 진짜 작구나 하는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면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초월 경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열린 관찰 명상 같은 건요, 막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구름처럼 흘러가게 놔두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평가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이건 뭐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거나 영화나 그림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아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 순수한 경험 그 자체만 남는 거죠. 자, 자연, 명상, 예술 다 달라 보이지만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는 아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스트레스 공장, DMN의 활동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는 경계가 흐릿해지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 훨씬 생생하고 풍부해지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실로시빈, 그러니까 환각버섯 성분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이 패턴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로시빈도 바로 이 DMN을 조용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과의 깊은 연결감, 그리고 경외심을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나를 잃는 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에고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좀 작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나는 잘하고 있나? 하고 끊임없이 감시하던 그 스트레스 공장이 멈추니까 당연히 걱정이 줄어들겠죠. 둘째, 세상을 머리로 분석하는 대신 온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경험 자체가 훨씬 더 생생하고 풍부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세상을 가르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고립감 대신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에고는 아래로, 세상과의 연결은 위로.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아기에게 이미지의 유성우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아직 나라는 단단한 필터가 없는 아기에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감당 안 되는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끝없이 쏟아지는 경이로운 경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태어났을 때 경험했던 아직 나라는 개념에 갇히기 전에 그 아기 때의 의식 상태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의식의 본질이 대체 뭘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만 가면 신기하게 머리가 싹 맑아지는 그 기분 다들 아시죠? 일상에서는 그렇게 복잡하던 생각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요.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한 느낌 뒤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낯선 골목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바라봤을 뿐인데 왜 우리는 일상의 그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특별한 행복감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 안에요. 우리 뇌 속에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생각들을 딱 꺼버리는 그런 오프 스위치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스위치가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 있지 않으세요? 아, 그때 왜 그랬지? 내일은 어떡하지? 바로 그 목소리의 정체가 뇌과학 용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말 그대로 우리가 멍 때리거나 딱히 집중하는 일 없을 때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로 켜지는 뇌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나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과거엔 이랬고 미래는 같은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뭘 하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찾고 곱씹고 심지어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자기를 막 평가하기도 하죠. 가만 보면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죠? 맞아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DMN이 너무 활발해지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할수록 보시는 것처럼 불안감, 후회,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같이 쭉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자기 생각의 과잉에서 온다. 와, 이거 정말이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머릿속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강력한 한마디 아닌가요? 아니, 그럼 이 머릿속 수다쟁이를 좀 조용히 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행입니다. 여행이 어떻게 우리 뇌의 스위치를 끄는지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일단 낯선 곳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난리가 납니다. 새로운 풍경, 처음 듣는 소리, 낯선 냄새,
이 모든 새로운 감각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할 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시끄럽던 DMN이 자연스럽게 조용? 그런데 재밌는 건요.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으로의 여행, 명상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행은 우리의 관심을 바깥의 새로운 세상으로 돌려서 DMN을 조용하게 만들죠. 반면에 명상은 우리의 관심을 안으로, 그러니까 내 호흡이나 몸의 감각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DMN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렇게 머릿속 수다쟁이 DMN이 조용해지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이 없어져서 편안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종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거대한 풍경 앞에서 느끼는 그 경이로움. 저건 뭐지? 하는 순수한 호기심. 아,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동감. 그리고 깊은 평온함과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연결감 같은 것들. 이 모든 감정들은요, 나 하던 내 안의 목소리가 잠잠해져야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 같은 감정들이죠. 앨리슨 고프닉이라는 연구자는 이 상태를 정말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 바로 등불의식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할 때는 손전등처럼 한 군데에만 딱 집중하잖아요. 근데 등불의식은 그게 아니라 마치 등불이 주위를 은은하게 다 비추는 것처럼 내 주의가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전체를 넓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뭘 얻어야지, 이걸 분석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등불 의식이고 DMN이 꺼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 마음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DMN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오프 스위치가 똑같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건 바로 맥락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여행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걸 탐험할 때 DMN이 꺼지면 우리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쵸? 하지만 만약에 갑자기 맹수를 만난다거나 하는 극도의 위협 상황에서도 우리 뇌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져요. DMN이 꺼지는 거죠.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뭔가요?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행복은 그냥 DMN이 꺼지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탐험적인 맥락, 즉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DMN이 조용해질 때 찾아온다는 것. 바로 이 맥락이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재밌는 미스터리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볼까 합니다. 바로 아기들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과학적인 팩트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의 뇌를 보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DMN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상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기들은 어쩌면 나라는 필터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불의식 상태로 항상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표도 걱정도 없이 그저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면서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기들은 우리 어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 질문은 여전히 뇌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아주 매력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